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지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물건이 뭐 엄청 좋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은 준수합니다. 대법체 그러면은 사채 느낌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문신하신 분들이 이사비 달라 그러고 할까봐 많이 질문이 들어와요. 제 블로그에도 있거든요. 네, 반갑습니다. 나땅TV 시청자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공유드린 추천 물건을 굉장히 사랑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비슷한 걸로 한 번 더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부동산 분위기 정말 좋지가 않다는 걸 제가 어디서 느끼냐면요, 책 판매량을 보고 그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항상 경제경영, 부동산 이쪽으로는 잘 나가는 책들이 있었는데요, 경제경영에 20위 안에 부동산 책이 한 권도 없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경매만은 그래도 조금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부동산 특강 온라인으로 좀 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제가 인스타도 하고 있으니까 인스타 하시는 분들은 나 땅으로 검색해서 또 팔로우 하시면은 제가 인스타에만 올리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 이런 거를 보면은요, 주식이랑 좀 똑같아요. 앙드레 코스톨라니 책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뤄라 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심리를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부동산도 심리가 똑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다른 지역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투자금은 지난번에 추천드린 데보다 조금 높을 수 있지만 더 안전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어딜까요? 화성평택을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고요. 토지 투자자들은 화성평택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 화성이랑 평택 중에서 제가 오늘은 평택을 가지고 왔는데요, 수도권에서 경기도에서 평택시를 보면은 지금 약간 전체적으로 입주가 좀 많은 편이에요. 이게 2019년도에도 그랬거든요. 2019년도에도 그래서 제가 역전세 4개를 맞으면서 아파트 투자에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굉장히 저도 긍정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막상 맞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입주가 많습니다. 입주가 많은데 양주나 이런 데처럼 아주 폭발적으로 많지는 않아요. 양주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데 평소의 입주량보다는 지금 몇 배가 좀 많은 상황이라서 좀 많이 힘들고요. 주변에 수요가 많은 지역은 그 지역에 입주가 많아도 그 인근에서 소화를 하기 때문에 좀 괜찮습니다. 평택도 부동산지인 지금 사이트에서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부동산지인 사이트에서 보면은 조금 과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은 조금 특별해요. 아파트의 가격을 올리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뭐 유동성도 있고 전세가도 있고 일자리, 교통의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평택은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지역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평택의 인구 수는 58만 명 정도 되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자, 평택의 멀티 차트를 보게 되면은 다른 지역과 비슷하게 21년에서 22년 사이에 조금 상승이 늦게 온 편이에요. 자, 조금 늦게 왔다가 다시 떨어졌죠. 전세가에 비해 매매가가 좀 많이 올라갔었는데 떨어져서 지금은 어느 정도는 회복했고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강도로 보면은 지제동이 좀 매매가가 많이 높은 편이고, 여기 4분면에서 여기가 더 좀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평택을 꼽은 이유는 이미지 한 장으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평택은 지금 전국에서 수요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순전입이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고요. 앞으로도 유망합니다. 이 밑에 있는 남부지방에서도 계속 전입이 일어나고 있고 수도권에서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에서 가장 많고요. 서울, 경기권에서도 유입이 계속 되고 있어요. 자, 평택을 제가 꼽은 이유는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성장하는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출산율, 우리나라 출산율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낮은데 출산율에 1.0명을 넘긴 유일한 곳, 인구 50만 중에서 출산율 1.0명을 넘긴 유일한 곳이 바로 평택입니다. 자, 평택에는 삼성전자가 있고 젊고 연봉이 높고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있다 보니까 고용이 잘 되기 때문에 집값도 서울보다는 조금 싼 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지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지금 이제 물건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물건이 뭐 엄청 좋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은 준수합니다.
경매는 있는 물건 중에 골라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유망한 것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고요. 또 사람들이 지나치게 많이 입찰을 하는 물건보다는 적당히 거래가 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없는 게 사실 많이 싸게 됩니다. 그래서 더 남쪽으로 내려가야 낙찰은 싸게 되실 거예요. 근데 평택은 시세보다 많이 싸게는 낙찰이 안 되실 거지만 조금 싸게 받는 수준에서도 앞으로 유망하기 때문에 괜찮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평택에 있는 아파트고요. 3억 9,400만 원이 감정인데 10월 3일에 2억 7,580만 원. 제가 지금 보는 시점에는 이게 아직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이 보실 때는 조금 빠듯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매각 물건 명세서에 임차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권리 분석을 할 거는 없는 거고요. 시세 조사만 하면 되는데 그때 제가 시세 조사하는 법 알려드렸잖아요. 이렇게 행꿈사 옥션을 100% 활용하는 방법. 네이버 지도에서 일단 해당 단지의 아파트 위치를 확인을 합니다. 여기는 조금 다소 주거지랑은 떨어져 있는 좀 허벌판에 있지만 그래도 공원이 옆에 있고 단지가 상당히 규모가 있는 단지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위치를 확인하신 다음에 네이버 매물 보시면 이렇게 있잖아요. 위치로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전체 거래 방식을 일단은 매매, 경매의 낙찰가는 매매가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아요. 그렇게 해서 매매가 낮은 가격 순으로 비교를 했을 때 지금 경매 물건의 층수와 입주할 수 있는 물건 이 두 가지 조건을 놓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새 안고이고 1층이기 때문에 경매 물건이랑 조건이 그렇게 똑같지는 않은 거예요. 경매 물건은 명도를 하기 때문에 입주하는 물건이랑 비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신경을 쓰기는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3억 2천이라는 매물이 있기는 하다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는 하더라라는 거예요. 이 주변에는 입주가 좀 많이 없는 편이고요. 역하고는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물건 시세보다 싸게 받으시면은 뭐 앞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 올라도 내가 싸게 받으면은 괜찮은 그 정도 물건이에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1층이니까 또 1층이라는 점에서 가격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제가 요거 때문에 가지고 왔습니다.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선생님 여기 임차인이 대부업체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거를 제가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대부업체에서 전세권 설정한 물건은 소유자가 살고 있는 물건이 많아요. 그거는 왜 그러는 거냐면요. 이 대부업체는 한도를 많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이 예민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방어용으로 500만 원 전세권을 항상 후순위로 설정합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이 소유자가 담보대출을 받았는데 한도가 조금 더 필요하니까 후순위로 대부업체에 근저당을 걸면서 같은 대부업체에서 전세권 설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권리 분석을 하기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인데요. 이렇게 후순위 전세권이 대부업체로 있는 경우에는 대부업체가 거기에 점유를 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 대부업체 그러면은 사채 느낌이 있어가지고 거기 막 이렇게 문신하신 분들이 막 이사비 달라 그러고 할까봐 많이 질문이 들어와요. 제 블로그에도 있거든요. 이 전세권 관련해가지고 자세히 설명해 놓은 게 있으니까 나 땅 쳐가지고 블로그로 들어오시면은 전세권이라고 치면은 있을 겁니다. 대부업체 전세권 있는 물건에 대해서 이 물건은 전세권이 있어도 후순위 전세권이고 아무 이상이 없을 것이다. 소유자 사는 물건이랑 똑같이 들어가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시세 조사를 하실 때 1층이니까 1층에 맞는 가격을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것도 조금 그 산업단지 인근에 있는 거라 그렇게 주거지로서 쾌적하지는 않을 거다. 그 대신에 이 주변에 좀 집이 없다 보니까 주거지로서는 수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 집에서 살거든요. 시골도 다 아파트에서 살아요. 그래가지고 네이버 매물 한번 볼게요. 여기 있습니다. 전세는 좀 귀한 편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전세가 지금 1개 있고요. 매매 가격순 해서 보시면은 이거 전세 승계 물건 이런 거는 이제 빼시는 거고
입주가 가능한 물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는 생각보다 금방 나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요거 물건 권리 분석에 하자가 없다라는 거. 자, 그리고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평택에 있는 물건이고요. 위치를 보면은 여기 요거는 조금 아까 봤던 물건보다 더 좋습니다. 평택역이 인근에 있고 걸어가기에는 조금 이런 거 보실 때는 거리를 이렇게 재보세요. 그럼 걸어가기에는 살짝 멀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지만 이렇게 봤을 때 아파트 단지로 쾌적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고등학교, 초등학교, 뭐 학교가 많이 몰려 있고 공원이 있고 여기 이제 상가는 여기 이쪽이 좀 주된 상가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저수지가 가까이 있어가지고 산책하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아까 그 물건 앞에 두 개보다는 물건이 컨디션이 좋다. 컨디션이 좋으면 더 좋은 물건이냐, 수익이 더 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경매는 매수자끼리 경쟁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물건이 좋아서 수익이 나는 것보다 다른 입찰자가 안 들어가는 게 더 수익이 날 수 있다는 점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도 보시면은 전세권이 있는데 후순위 500만 원 대부업체에서 전세권 설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대출 하나생명에서 하고 요렇게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후순위 대출을 해주고 전세권 설정을 했구나라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요것도 시세조사만 해서 입찰을 하시면 되는데 앞에 두 물건보다 이 물건은 더 좋기 때문에 주변 아파트의 흐름을 보고 입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올수리 리모델링 된 거 전세가 좀 있는데요. 요거 두 개로 표현이 되지만 사실 한 개인 것 같습니다. 이거가 하나인 것 같고요. 매매로 했을 때 1층을 빼고 1층 탑층이 2억 6천 그리고 중층이 2억 7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억 7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세조사 해가지고 그거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집이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DTI를 봅니다. 대출에서. 그래서 이걸 사업자 대출을 많이 하시는데 무주택자는 80%까지도 가능하지만 집이 있는 경우에는 DTI를 본다는 거. 자, 그래서 기존 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대출의 한도에 제한이 있고 만약에 내가 기존에 대출이 있고 집도 있다 그러면 한도가 줄어들 수 있어요. 자, 부동산 매매 사업자라는 게 있는데요. 그 질문이 들어왔었어요. 그거를 좀 알려달라. 그거를 알려주는 채널이 또 따로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매매 사업자를 막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는데 신방수 세무사님의 부동산 매매 사업자 책이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사업자는 기존에 소득이 많이 있는 사람은 하시면 안 되고요. 원래 연봉 1억이고 이러신 분들은 하시면 안 되고 기존에 내가 소득이 많이 없으신 분들이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되게 자주 매매를 해야 돼요. 내가 부동산 매매 사업자의 가장 좋은 점은 양도일이 낙찰받고 잔금 치고 하루 만에 매도를 해도 양도세 일반과세를 내는데 단기 매매를 하게 되면 양도세 77%를 내잖아요. 근데 단기 양도를 하게 되면은 양도세가 너무 많으니까 일반과세를 내요. 일반과세를 내고 싶어 하시거든요. 근데 양도세 일반과세는 양도 차익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그 퍼센트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가지고 양도세 일반과세를 받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내가 현재 매매사업자로 신고는 했지만 추후에 사업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의 빈도를 매매를 했다면 양도세로 추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주 하실 분들이 매매사업자가 가능한 거예요. 그 기준이 뭐 분기에 얼마에 사고 얼마씩 팔고 이런 게 있는데 1년에 2개에서 3개 이상은 하셔야 부동산 매매 사업자로 안전한 것 같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많아요. 이건 세무사들도 답변이 많이 어려운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그리고 여기 평택은요 단기 매도를 할 정도로 싸게 낙찰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2년은 보유를 하셔야지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흐름을 보니까 전국에서 20년도 이후로 유동성장이 들어오면서 급등을 했다가 떨어졌는데 어떤 단지는 20년도 가격으로 회귀를 한 지역도 있고 20년도에 떨어진 적이 없는 지역도 있는데 평택 같은 경우에는 20년도 이후에 크게 많이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 버티고 있고 제가 전국을 다 봤을 때 20년도 가격 이하로 떨어진 적은 거의 없거든요.
대구랑 인천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동산의 가격이 어디가 바닥인가라고 생각하시는 그 기준을 20년도 시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단지마다 20년도 시세가 있잖아요. 그 20년도 시세가 바닥이다. 그 이하로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어떤 하방 지지를 가지고 계시면은 입찰을 하실 때 조금 마음이 편안하실 것 같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물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청북 우빌이고요. 지금 1억 3,500만 원에 아직 매각 물건 명세서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자료가 온전치가 않은데요. 보면은 채무자금 소유자 외에 등재인이 없다고 하는 걸 보니 제 생각에는 크게 하자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 매각 물건 명세서가 없어서 특별한 어떤 등기부에 기재가 되는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 보시면은 저는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볼 때는 이렇게 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선순위 권리 이런 거는 없어요. 그래서 임차인이 없는 물건으로 그냥 시세조사해서 입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지도에서 일단 위치를 확인하고 요것도 보시면은 이 지역 자체는 조금 작고 닫혀있는 지역이에요. 닫혀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초등학교 있고 중학교 있고 요 안에 상가가 있는 지역으로 그냥 이 안에서는 살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시세 조사를 하시면 되는데 네이버 매물 요거잖아요. 전세가 많이는 없습니다. 지금 전세가 3개 정도 있고요. 매매가 1억 5천 정도부터 있다는 거. 이 주변에 산업단지가 조그만하게 있고 여기 안에서는 또 입주가 없기 때문에 전세는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이상은 평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 이런데 이렇게 보시면은요. 전세가 많이 없다는 거, 매매 숫자에 비해서 전세가 많이 없다는 거 아실 수가 있어요. 전세 소멸이라고 하는데 지금 지방은 실제로 전세가 좀 없어지고 있어요. 계속 없어지냐 이거는 제가 예측이 어렵지만은 다주택자가 주택을 안 사니까 전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다주택자가 전세를 놔야 전세가 생기는 거거든요. 매물이 한 개가. 자기 집을 없으면서 여기다가 사놓는 사람은 없잖아요. 전세 주려고. 자기 집이 있는데 추가로 투자하려고 지방에다가 집을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투자를 하기가 좋은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전세를 놓는 사람이 없어서 매매 물건이 있으면 매매와 전세 매물의 개수가 비슷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매물에 비해서 전세가 많이 없다 그러면 전세가 조금 귀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한 개도 없다라고 한다면 이 지역에서는 살려면 집을 사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물건이고요. 제가 오늘 추천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이 댓글도 주시고 그래서 제가 경매 물건 추천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경매 말고 일반 매매로 사서 수익을 보기가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가지고 좀 조심스러운 시장이고요. 양극화가 됐습니다. 양극화. 그리고 지금 건설사들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 금리도 당분간 떨어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것을 다 이겨내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홍춘옥 박사님 인스타 지금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경제 상황이 96년도랑 굉장히 흡사한 지수를 보이고 있는 게 많다라고 하셨지만 외환 보유고는 외환 위기를 겪을 만큼 그렇게 위험한 상황 아니다. 하지만은 채무에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위험한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걸 봤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좀 탄탄하게 준비하셔서 지금은 막 적극적으로 막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조심스럽게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부자 되시기를 기원하고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